네, 대입 면접 설명의 2부를 맡은 김승민입니다. 저는 서류 기반 면접이랑 의대, MMI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제 소개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브릿지 교육 컨설팅에서 이제 일하기 전에는 대학교 이화여대랑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지냈고요. 서류 평가라거나 면접 평가라거나 학생들을 실제로 평가하고 그리고 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출강하면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서류 면접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걸 뽑는 건지 또 어떤 걸 보는 건지. 그 전에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형인지 한번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이제 연세대에서 학생들 선발하는 평가 요소들이고요. 이 평가 요소들이 중요한 것은요. 이 평가 요소별로 학생들의 점수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얘기를 해야 점수를 받을 수가 있고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서류 평가는 이미 나의 등수는 완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면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평가 요소별로 점수를 획득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학업 능력,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으로 나눠지고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학별로 인성, 학업 역량, 계열 적합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학업적 발전 가능성, 그리고 또한 이제 인성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학생들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면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니? 라고 제가 많이들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보통 인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인성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맞는데요. 우리가 대학에 왜 가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는 이유. 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대학교에 가면 뭐 하고 싶니? 대학교 가서 뭐 어떻게 할 거니? 대학교는 왜 가니? 라고 했을 때 흔히들 많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면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수업을 들을 거고요. 그리고 동아리는 뭐 할 거고요.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입시에서 평가하는 와중에는 우리 과 홈페이지를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를 평가하는 거 아니고요. 대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대학교는 이러한 학업 능력들을 바탕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얼마나 본인의 공부를 성실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본인의 탐구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인 걸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업 능력, 내가 공부를 잘한다. 내가 얼마나 학업적인 사람인지 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가서 대학교에서 노는 거 물론 좋지만 내가 선발이 돼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나의 공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는 초, 중, 고 12년의 공부가 모자라서 나는 대학교까지 가서 더 심화된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나는 이 자리에 공부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 환경이랑 대학교에서 생각하는 고등학교 환경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학교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굉장히 특별할 수 있어요. 본인이 특별하고 우리 반에 나 같은 애는 나밖에 없어. 우리 학교에 나 같은 애는 나밖에 없어. 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대학교 면접 장소 우리가 3배수, 나랑 비슷한 서류 평가의 점수를 가진 3배수의 학생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합시다. 서류가 생각보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런 학생들이 30명, 50명 이렇게까지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인성으로 특별하다라는 것들로 이제 평가 요소나 점수들을 매기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어필해야 될 점들은 학업 역량인 거. 나는 대학에 공부하러 간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것들을 종종 까먹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학생부 본인의 자기소개서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래밍과 확률이라는 주제로 탐구 활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 나라의 교육 수준을 비교하는 탐구 활동을 했는데요. 주로 탐구 활동을 위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본인이 뭘 알아냈는지. 왜냐하면 그게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뭘 깨닫고 새롭게 알게 됐는지.
그것들을 내가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더 해야겠다, 어떤 부분을 더 연구하고 싶다, 어떤 부분에 관심이 생겼다,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예시들을 보여준 건요, 이 예시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고요, 답변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그 면접 지도를 할 때 학생들에게 너무 많이 준비하지 말아라. 너무 많이 준비했다는 것은 본인의 답변을 써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 그렇게 된다면 완벽하게 외우고 있다. 암기력 테스트 아니거든요. 나의 보고서에 대한 암기가 어떤 건지, 아니면 내 자기소개서를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 내 학생부를 얼마나 외우고 있는지에 대한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면접 내용, 질문을 잘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서 학생들이 언제나 다 통용 가능한 알게 된 사실들을 먼저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소재가 나와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본인이 긴장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바로 첫 번째에 뛰어나올 수 있는 답변? 너무 반사적으로 외웠을 때 지금 이 프로그래밍과 확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봤고, 어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깨달았으면 지식적인 걸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얼마나 지식 탐구가 가능한 학생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어필해서 나는 득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플러스에서 점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느꼈다는데 우리 학업적으로 너무 우수하다 라고 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우들에서는 내가 지식적으로 알게 된 사실, 지식적으로 조금 뛰어나다 라는 것들을 어필을 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자기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너무너무 잘 숙지해야 되는 거. 실제 면접 상황에서도 자기 학생부에 있었던 어떤 활동을 물어봤을 때 제가 그런 활동을 했었나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고요. 수상 경력? 수상은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적게 들어가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그 상에서 내가 어떤 제출물이나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내가 수상을 했는지는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했던 활동들, 그런 활동들, 특히 탐구 활동들, 탐구 주제 선정부터 결과 분석까지 내가 어떤 과정들을 했는지 반드시 리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상 질문. 나라면 어떤 걸 물어볼 수 있다. 친구랑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도 좋고요. 근데 면접은 또 한 번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학생을 뽑으려고 부른 거예요. 면접장은 얘를 떨어뜨리려고 부른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뭘 알아내야, 얘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알아내야 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하죠? 이런 거 물어보면 너 이거 왜 안 했니? 라는 거 물어보면 어떡하죠? 여기는 이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신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좀 같이 좀 잘 알아가 보자. 너가 정말 공부를 잘하니?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우리 과 들어서 어떤 거 할래? 라는 우리가 그냥 편안한 대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질문이란 답변,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본인의 깊이들을 담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언제나 통용 가능한 답변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기. 저는 이러저러합니다. 저는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니면 협동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과학탐구, 수학탐구, 사회탐구, 모든 탐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면 조별 활동이니까요. 근데 대학에서 알고자 하는 것들은 이 학생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면접이란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원전공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지원전공, 특히 이거는 최상위 인기 학과들, 예를 들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만 해도 한 학교에 한 50개 이상씩의 전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공별로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지원 전공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인기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그 전공이 뭐 하는 데인지는 알고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는 잘한다 하더라도 그 와중에 내가 면접을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그 학과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학생으로 변신을 해서 그 학과를 전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그리고 또 그 전공의 전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본인이
저는 이 전공을 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듣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과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닌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잘못 아는 것들, 뭐, 물론 이제 있을 수 있지만, 최대한 본인이 이 전공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라는 것들을 많이 어필을 해주시고, 그럴만한 내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라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들,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데요.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전공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아니면은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지 같은 것들은 우리가 간략하게라도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한다, 직업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가장 난이도가 높은 질문이고요. 면접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만나보면은 면접을 아주 잘한다라는 학생들은 정말로 극소수예요. 그래서 극소수의 그 학생들은 정말로 면접에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얻어갈 수 있고요. 생각보다 학과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서류 점수가 1단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특히 경쟁률 10대 1, 20대 1까지 가는 학생들 중에서 3배수를 뽑았다라고 하면 서류 점수 거의 차이 안 나요. 서류 점수에서 거의 차이 안 나는데 3배수를 불렀다라고 하면은 면접이 굉장히 큰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신 1등급 때 초반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들이 있고요. 한 중반, 후반, 2등급 때 학생들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와 전형들, 학과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학생들의 편차는요, 2등급, 3등급으로 갈수록 더 커져요. 그래서 그 편차들이 드러나는 곳은 서류에서는 크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내신 등급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 편차는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보여줘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그 면접에서 나의 이 레벨, 나는 공부를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전공도 공부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큰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 질문이랑 답변 같은 거 만들어 보는 것들, 학교 선생님의 도움, 학원 선생님의 도움, 여러 도움들을 받으셔도 너무 좋고요. 피드백을 받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자세, 나 태도가 제일 중요하다. 목소리의 전달력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승무원 면접 보는 거 아니고요. 아나운서 카메라 테스트 보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은 이 사람들은 이 학생의 얘기를 듣고자 해서 만난 거예요. 만남의 자리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만남의 자리에서는 성실하고 겸손한 태도면 너무너무 충분하고요. 목소리 전달할 수 있게, 상대방이 들을 수 있게 얘기하면은 너무 충분합니다. 다만 이 컨텐츠들, 이 안에서 내가 전달해줘야 되는 내용들, 를 잘 전달하고 오면 되고요. 물어본 말에 답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가장 학생들이 난감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2021년에 아니면 2022년에 이 전공을 공부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라는 질문들을 이제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학생은 당황할 수도 있고, 아니, 그때서야 생각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인기여도 내가 그래도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를 어필해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공부들을 통해서,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들도 종종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에서는 또 이러한 생각들을 해봐야 우리가 답변을 잘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사회에 제가 기여를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이 직업이 되고 싶어서 이과에 가는 건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대학의 설립 목적도 그렇고요. 대학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재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하고자 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꼭 밝혀주시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큰 경쟁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있으니 내가 한다면 경쟁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서류 면접에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대학에서 대체 면접을 왜 볼까? 대학에서 면접을 왜 볼까? 서류평가로 충분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서류평가랑 면접평가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류평가는 서류평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평가의 점수와 등수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면접을 갑니다. 그거는 면접장까지는 가지 않아요. 면접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점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면접부 장소는 내가 끝번호로 붙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어서 왠지 위축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면접관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등으로 붙었어 라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가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대학에서는 또 서류에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면접을 보게 되겠죠. 면접을 보는 이유, 실제로 이 학생이 이런 걸 했다는, 이 학생의 깊이는 어떤지, 어떤 생각을 하는 학생인지 라는 것들은 우리가 자기소개서랑 학생부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이 학생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르게 됩니다.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되겠지만 서류 면접 같은 경우에서는 본인을 잘 어필하고 본인의 활동들을 잘 얘기하고 깊이 있음을 잘 보여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면접 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 나는 여기에 배우러 왔다. 라는 것들, 내가 교수님보다 더 많이 한다. 라는 게 아니라요. 난 이런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하면은 또 교수님들이 이런 분야는 어떤가? 이런 분야도 있는데 라고 하실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그 분야는 미처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라고 어필을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데다 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신문한다거나 어떤 범죄자를 신문해서 이 학생을 떨어뜨리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뽑으려고 부른 자리이기 때문에 저를 뽑으셔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신뢰 를 이제 바탕으로 나의 활동들을 근거로 그러한 신뢰를 주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학생 아까 계속 얘기해 드렸습니다. 우리 과에 들어와서 공부 잘할 학생들, 수업도 열심히 듣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러한 학생들, 대학은 학문의 장이기 때문에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들, 그래서 공부에 꼭 염두를 두고 난 공부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 너무너무 뽑혀야 돼. 나 너무너무 절실해. 여기 안 뽑히면 난 끝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거 너무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네, 그러지 말고 당당함을 가지고요. 그리고 나는 여기 올만한 학생이다. 난 충분히 여기 합격할 만하지. 라고 본인을 자유롭게 자신감 있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우리 학생들이 생각보다 수능이라는 시험 그리고 내신이라는 시험에서 항상 함정 피하기의 문제풀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날 속이려는 건 아니지 이런 걸로 날 속이려고 하다니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캐치하는 것들 너무너무 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생들이 그런 시험을 보고 들어온다 라는 인식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 시험은 그런 시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본인을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틀렸다는 걸로 받아들여서 아닌데요. 제가 알아본 논문이나 제가 알아본 연구에선 그러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이 학생의 사고가 어떻게 전환이 가능한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본인 수용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와 수용적인 태도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 왜냐면 나는 그 교수님께 공부를 배우러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라고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벽을 치고, 저 아닙니다. 저 몰라요. 이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라고 교수님이랑 토론해서 이기는 자가 면접 점수를 잘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인이 사고가 변할 수 있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중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너무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이 준비한 걸 너무너무 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원 동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했는데 지원 동기를 안 물어봤어. 예를 들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지원 동기를 안 물어볼 때는요. 그 자리에 한 30명의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보러 올 건데 그 30명의 학생들에게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은 얼마나 다양한 지원 동기가 나올까요? 다양할 수도 있고요.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인에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요. 본인에게 본인 인생의 가장 큰 의미라는 것들은 너무너무 자명합니다. 그것들은 알고 있지만 그 지원 동기로 인해서 이 학생이 이 지원 동기 너무 훌륭하다.
얘는 A의 지원 동기네, 얘는 B의 지원 동기네, 얘는 C의 지원 동기네 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는 묻지 않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변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동기를 안 물어봐서 너무 섭섭하다, 내가 준비한 거 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나가는 와중에 제가 지원 동기 한 번만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대학에 진학해서 교수님들이랑 상담할 때 얘기들 가능하고요. 그때는 교수님이랑 나랑 이제 진솔한 대화가 가능한 시기에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건 가능한데, 우리가 선발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나의 강점, 내가 점수를 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해도 될까요? 아니면 삼행시 해도 될까요? 운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준비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디션 자리가 아니라요, 연극 배우를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이돌 그룹을 선발하는 게 아니고요. 대학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학교 들어와서 공부 잘할 학생들 뽑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삼행시라거나 노래라거나 춤이라거나 이런 것들 너무너무 보여주고 싶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입학하고 나서 교수님이랑 이제 잘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대로 이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준비한 답변,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본인이 너무너무 외워서 자동으로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질문하는 사람은 질문을 잘 못 듣게 되거든요. 본인이 해야 될 말을 생각하느라. 질문을 잘 듣고 대답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눠져 있는 질문 개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 10분이라는 시간 내에 그 질문에 다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준비한 답변들을 하느라고 한 답변 하는데 5분 이상을 썼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다른 답변할 시간들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말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른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본인이 어떤 이 서사적인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활동을 소개하기보다는 물어본 말에 대답하기. 너무너무 기본이지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긴장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잘 듣고 대답하기. 그래서 면접 전에는 이런 것들, 면접은 교수님이랑 대화하는 자리고요. 근데 다만 나의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러 가는 자리지 교수님이랑 친해지려고 가는 대화는 아니에요. 이 대화는 나에게 어떤 교수님에게 이런 학업적인 열정을 보여주고, 학업적으로 어떤 궁금함들이 있고 그 궁금함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온 사람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 되니까요. 잘 듣고,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경청하고 대답하고 말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현실에서도 너무 중요한 일들인데요. 면접장에서 본인이 준비한 얘기, 암기력 테스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고 나오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류 면접은 본인의 학생부 면접, 근데 이제 깊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깊이를 꼭 넣는 것들을 우리가 면접에서 점수를 딸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들이고요. 그래서 나에 대한 고민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전공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이후에 면접 보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 전에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이러한 고민들, 그리고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지도할 때 학생들의 이제 전공 공부도 같이 시키고요. 이 전공은 왜 있는 거니? 왜 이런 과가 있을까? 경제가 뭘까? 경제학을 지원하는데 네가 경제가 뭘까? 예를 들면 이제 경영학과에 지원 학생한테 경영학 안에서 어떤 공부가 제일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저는 경영학과에 진학해서 회계사가 CPA 시험을 합격한 후에 회계사가 될 것입니다. 라는 문장만 너무너무 열심히 써서 외워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도 경영학과 지원해서 회계사가 될 거다. 그러면은 회계 공부를 하겠다. 회계학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회계는 뭔가? 회계사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 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막히게 돼요. 그래서 전공에 대한 공부, 내가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면 직업에 대한 공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그러한 목표의식이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상위권 말고도 중상위권 대학들, 서울 시내 수도권 내 대학들 면접으로 갈리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서류 점수가 비슷할 때. 학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들 면접 점수 차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서류 점수 차이가 나더라도 면접에서 한 30-40%는 바뀔 수가 있어요. 나의 최초 합격 1, 2등을 바꿀 수는 없어도, 최초 합격으로 내가 1등 수석으로 갈 수는 없어도 예비자 순위는 바뀔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예비자 순위를 앞당기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면접이야 뭐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 굉장히 많이 해서 부모님의 성화에 면접 수업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되는 거군요. 라고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고 대학이 원하는 얘기 하기. 그리고 내가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에 맞춰서 내가 얘기를 하기. 그것은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고 보여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이제 의과대학 MMI에 대한 얘기인데요. MMI 실시하는 대학, 재신문 면접 실시하는 대학, 이제 대학별로 나눠지는데요. MMI라고 하면은 인성 적성 면접으로 멀티플 미니 인터뷰로 방을 돌아가면서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게는 5개 방, 그리고 적게는 2개 방을 돌면서 각각 요소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인데요. MMI에서는 어떤 것들을 뽑고 싶냐. 예를 들면 이제 서울대 일반 전형에서 다른 학과들은 굉장히 수학과학에 깊이 있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MMI를 하게 됩니다. 수학과학 역량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로 다 평가가 됐다는 거겠죠. 다 보장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살피기보다는 인성과 적성을 통해서 이 학생이 의사라는 직업에 과연 적절한가, 의학을 공부하는데 적절한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죠. 또 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을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된다. 나의 의사의 모습만 상상하면 안 되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면접 자세에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MMI 문제 예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재시문 같은 경우 이게 재시문이 4가지가 나왔던 경우였습니다. 이게 재작년 이제 서울대 면접인데요. 학업 성취도와 또 부모의 교육 수준, 사회 경제적 지위 등의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제시문을 보고 학생들이 면접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질문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니?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겠니? 아니면 이 실험에 오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이게 다 과학적인 사고 과정이거든요. 연구라는 과정이고 탐구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이제 그러한 질문들이 나오고요. 또 제시문 2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 지문이 나와서 그러면 이 글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 것 같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너라면 어떤 걸 택하겠니? 라는 질문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안에서 답변을 하면서 그 아이의 깊이 있는 생각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어떤 A, B, C라고 나눠졌을 때 아마 점수가 C 정도에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깊이가 더해질수록 점수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질문의 깊이를 다듬는 연습. 그런 것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3번 같은 경우는 도표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 능력들 너무 중요하죠.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료들을 볼 일들도 많고 논문도 쓸 일들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 도표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이러한 면접들은 인문계에서 논술을 한다거나 인문계에서 제시문 면접 준비했던 학생들은 너무너무 익숙한 유형들일 거예요. 그래서 의과대학 지원하는 학생들, 특히 이제 고2, 고1 학생들, 제시문들 보면서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생각해보는 거, 그런 연습들 너무 필요하고요. 수학과학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성, 적성도 너무 중요하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내년부터 의과대학 MMI 실시를 하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서류 면접까지만 봤다가 이제 MMI를 본다는 거는 이러한 역량들을 보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4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딜레마적인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딜레마 문제들, 또 우리의 인문계 학생들 윤리와 사상이나 생활과 윤리에서 많이들 고민해봤을 텐데요. 자연계열 학생들은 그런 과목들이 상대적으로 들을 기회들이 적었어서 고민해본 경우들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들을 갖고 본인의 생각을 펼쳐보는 것들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질문이었는데, 피자 가게 사장이고요. 그리고 5명의 직원과 함께 피자를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또 피자를 만든 사람 3명, 배달원 1명, 이제 이렇게 학생들이 팀장도 1명. 근데 4가지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 사건들이 4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는데 본인이라면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해결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문제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본인들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고요. 그 생각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들은 나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 능력. 어떤 걸 했을 땐 나의 그냥 기분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저는 이런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이러저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연습들, 여러 가지 제시문들을 보면서 연습하면서 이렇게 사고를 정리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제시문이 많이 줄었어요. 5개 방에서 진행되던 면접이 작년에는 2개 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서 나왔던 제시문인데요. 제시문 한번 보시면은 과연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문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급 학생 15명에게 친한 순서대로 5명인의 친구를 적도록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그린 그림이다. 선이 굵을수록 친한 사이를 의미한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할까요? 어떤 질문을 받을까요? 네, 여기에서 이 상황을 설명하라는 질문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 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은 어떤 알파벳에 속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본인의 판단, 그 학생들은 항상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답을 내가 맞춰야지, 나를 뭔가 속이고 있을 거야, 뭔가 숨긴 게 있을 거야 라는 이제 자세를 할 때가 있는데요. 아까부터 우리 서류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에 본인의 생각을 기준대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 MMI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는 연습, 생각해보는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게 그 학생들이 이제 MMI에서 성공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MMI 말고도 이제 의대 면접에서 학생들이 그 실수를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언급했는데 의학을 공부하러 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 2개를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학생들 의대 면접에서 가장 자기소개서도 그렇고요. 가장 많이들 하는 얘기들,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마음이 따뜻한 의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따뜻한 의사 얘기만 해요. 근데 의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우린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게 의사입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어떠한 공부들이 중요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의대에 가면 뭘 배우고 싶나? 진학하면은 뭘 배우고 싶나? 라고 했을 때 마음이 따뜻한 의사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해서 사람을 대하는 의사라는 생각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환자를, 이 학생은 에이즈에 너무너무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에이즈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에이즈 환자를 제가 만나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면접 준비하면서 이제 저랑 만났던 친구였는데, 의사라고 하면 어떤 상태의 환자건 을 내가 만나게 된다, 접하게 된다 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내가 의사가 될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의학을 공부할 사람이다, 이 2가지 관점들 꼭 주지시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MMI 준비할 때 핵심은 내용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면접까지 갈 정도면은 상당히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일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과정, 사고해보는 경험들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변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연습하는 과정들 꼭 가져야 되고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제시문에서 지금 뭘 물어보고 있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비판적 사고랑 수용적 사고. 서류 면접에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이제 교수님이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교수님이랑 나랑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 갖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나의 겸손하고 수용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학문을 공부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 어필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류 면접이랑 MMI 면접이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이러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데 방향을 잘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답변 써서 외우기, 그리고 얼마나 잘 배웠는지 백지 테스트 하기,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전공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까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면접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이 제가 이제 학생들의 면접을 실제로 대학에서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었고 안타까웠던 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라고 하면 학생들이 정말로 눈에 띄게 금방금방 좋아지는 모습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을 갖고 학생들이 면접을 준비해 나갈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MMI랑 그리고 재시문 면접 또 그리고 서류 면접들 이제 수업들도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학생들 실제로 만나서 그리고 저의 이제 면접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저와 같이 이제 노력해 볼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오늘 설명에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